예,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환율 이론입니다. 즉,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환율 이론은 여러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가장 많이 그 얘기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환율 이론, 기초적인 환율 이론인 그 구매력 평가설, 영어로는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 영어로는 The Law of One Price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상품이라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운송 비용이나 세금, 무역 장벽 등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일물일가의 법칙의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서울과 뉴욕에서 같은 모델의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송 비용도 없고 세금도 없고 두 도시 간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 아이폰 가격이 100만 원이고 뉴욕에서 같은 아이폰이 8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원화라는 동일한 통화로 바꿔서 살펴볼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뉴욕에서 대량으로 아이폰을 싸게 사서 서울에서 팔 것입니다. 그럼 뉴욕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아이폰의 가격은 오르고 서울에서는 아이폰의 공급은 늘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결국 두 지역의 가격은 아이폰의 가격은 같아지게 됩니다. 두 지역의 동일한 아이폰의 가격은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실물 시장이죠. 실물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이 거래되는 이런 실물 시장 이런 거 말고도 국제 금융 시장인 외환 시장 그리고 골드, 금을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 등에서 이 일물일가의 법칙은 비교적 잘 작동된다고 합니다. 잘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런던과 뉴욕에서 같은 금 1온스, 온스는 금의 단위죠. 같은 금 1온스의 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생기는 경우로서 실제 생활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가정으로 삼았던 것, 이러한 것들이 가정이 아닐 때, 실제로 운송 비용이나 관세 같은 세금이 있을 때, 그리고 환율 변동이 심할 때, 그리고 제품이 뭐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때,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또는 시장의 어떤 정보, 아까 얘기했죠, 동일한 아이폰인데 뉴욕에서는 싸고 서울에서는 비싸다. 이런 시장의 어떤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비대칭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적게 알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 아주 정확하게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 정리해보면 같은 상품은 아까 우리가 가정으로 삼은 그러한 가정하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차익 거래,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에 같은 아이폰인데 뉴욕에서 80만 원이 팔리고
서울에서 100만 원이 팔리면 뉴욕에서 같은 아이폰을 80만 원에 사서 서울에 100만 원에 팔아서 20만 원의 차익, 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 차익 거래, 차익에서 오는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레지라고 그러고, 아비트레지. 한국어로는 차익 거래라고 그럽니다. 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통해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자, 물론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아까 그 가정이라는 거죠. 뭐 운송 비용, 뭐 세금, 무역 장벽, 뭐 시장의 불안전성이나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러한 가정을 없앴을 경우에 일물일체의 법칙은 그러면 성립하느냐? 뭐 이러한 문제는 훨씬 더 어드밴스된, 좀 더 심화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물일가의 법칙과 관련이 깊은 환율 이론이 바로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입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모든 나라에서 서로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아까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설명한 거죠.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모든 나라에서 서로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 나라들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인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의 핵심적인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는 같은 상품은 모든 나라에서 같은 가격이어야 하며 환율은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환율은 각국의 물가 수준, 물가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 제품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각국의 그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구매력 평가다 이렇게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것은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만드는 환율, 이게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입니다. 자, 여기서 Purchasing Power라는 것은 구매력이죠. Purchasing 구매하다, Power 힘.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니까 구매력, Purchasing 구매, Power 힘.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력이죠. 그래서 구매력입니다. Purchasing Power.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란 결국은 어떤 제품의 물건의 가격과 관련된 거죠. 물가와 관련됐다는 것이고, 여기에 평가라는 말, 한국어로 평가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고 영어로 패러티입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equality. 같다는 거예요. 같다. 평가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라는 것은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만드는 환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쉬운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의 햄버거인 빅맥과 관련된 그 빅맥 지수, 빅맥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유명한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그 발표하는 맥도날드의 빅맥 그 햄버거의 세계 각국의 가격을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이제 그 동일한 제품인 맥도날드의 빅맥이 각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그거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어떤 물가 수준이요. 프라이스. 물가의 어떤 프라이스 레벨, 물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빅맥 지수, 빅맥 인덱스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빅맥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5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일한 빅맥 가격은 원화로 6,5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 이론, 일물일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는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결국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화 사이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미국에서 동일한 맥도날드 햄버거인 빅맥이 5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동일한 맥도날드 햄버거인 빅맥이 6,500원에 팔리고 있다면 이 5달러나 6,500원을 동일한 통화로 통일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준에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빅맥 가격이 5달러고 한국에서 빅맥 가격이 6,500원이라면 결국 5달러와 6,500원은 같은 죄송합니다. 동일한 가치가 된 동일한 가치, 같은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빅맥이 팔리는 6,500원을 달러로 바꾼다면 그때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로 바꿨을 때 5달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율, 그렇게 만들어준 수준에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500을 5로 나눠준 거죠. 6,500을 5로 나눠주면 1,300입니다. 1,300. 6,500을 5로 나눠주면 1,300입니다. 따라서 1달러에 1,300원. 1달러를 1,3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죠. 이렇게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을 1달러에 1,3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1,300원. 이렇게 1달러에 1,300원으로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1달러에 1,300원 수준에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정해질 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빅맥 가격이 5달러면 한국에서 빅맥 가격이 6,500원에 팔릴 때 6,500원이 달러로 바꿨을 때 5달러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이 6,500원이 미국의 동일한 빅맥 가격인 5달러와 비슷해지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1달러에 1,300원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구매력 평가설의 이론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주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 기본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구매력 평가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그 환율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내용이 우리가 챕터 12조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러한 그 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율 이론과 관련해서도 뭐 수업 교재에서 뭐 다른 이론이 뭐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죠. 퍼체이징 파워 패러티 티어리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챕터 10 외환시장이죠. 포린 마켓 익스체인지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챕터 11입니다. 국제 통화 제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이라고 합니다. 국제 통화 제도. 맞습니다. 자, 뭐 이 챕터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은 국제 통화 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 통화 제도라는 거는 뭐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라마다 통화가 다르므로 그 통화를
교환하는 환율, 이러한 환율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나라마다 통화가 다르므로 그런 통화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교환 비율이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크게 큰 폭으로 변화하면은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거래나 국제적인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통화가 다른 각 나라의 어떤 통화들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교환 비율인 환율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세계 각국이 어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나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국제 거래나 국제 비즈니스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다른 각 나라의 어떤 다른 통화들을 교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환율, exchange rate, 이 환율이라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 그리고 조직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세계 그 각국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주요 선진국 국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돼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챕터예요. 이 챕터는. 그러니까 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국제통화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현재 이슈는 무엇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매우 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국제 통화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변천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수님이 이 수업 교재 챕터를 파일로 키움보드 LMS에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으로서 이 챕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뭐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챕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챕터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제목들 보면은 근본위 제도, 브레튼 우주 체제, 고정 환율 제도의 붕괴,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 대 변동 환율 제도, 현실에서의 환율 제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위기 관리,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제통화제도,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율을 규율하는, 관리하는 어떤 제도, 이런 거, 제도나 규정, 조직,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예전에, 20세기 초반에는 근본위 제도를 시행하다가,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레튼 우주 체제로 돼서 고정 확률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 넘어가면서 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본위 제도, 금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근본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20세기 초반이나 이런 때. 그렇게 하다가 이거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레튼 우주 체제, 브레튼 우주라는 지역 도시에 모여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다가 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환율 제도로 요즘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환율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위기관리라는 거는 세계 경제가 쭉 진행되면서 각 국가가 이제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은 특정 국가들이 이제 경제 운영이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나타난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거죠. 각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통화,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폭락해서 그 나라의 경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나라와 어떤 거래하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큰 피해를 미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죠. 마치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개입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나라뿐만 아니고 그 나라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나 국가나 기업들도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제 기구가 그거에 개입해서 어떤 조정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이러한 이제 각국의 경제 위기, 특별히 그 각국의 어떤 통화의 어떤 가치 폭락이라든지 뭐 그 나라의 통화의 어떤 가치가 아주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위기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관리했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교수님이 뭐 하나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잘 서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교재는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잘 요약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수업 교재 부분을 파일로 키움보드 LMS에 공지할 테니까 그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그걸로 이 챕터 11 국제통화제도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 주 강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동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 뭐 직접적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은 그냥 한국어로 좀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예로 설명한 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해를 구하고요. 예, 파워포인트에는 뭐 포함 안 시켰는데 교수님이 좀 한국어로 좀 쉬운 예로 설명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반복해서 뭐 강의 동영상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주 강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의 동영상 시청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하게 간략하게라도 복습 메모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강의 동영상 보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